어려운 기술도 쉽게 전달하는 슈어드 IT 웨비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기업 IT 담당자 커뮤니티 슈어드 IT의 장도환이고요.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이머전 워크샵 7번째 순서로 마이크로소프트와 챗 GPT를 이용한 AI 서비스 2시간 만에 이해하기라는 주제로 SK 주식회사 CNC와 함께 웨비나를 준비했습니다. 작년 2022년 11월에 공개된 챗 GPT 때문에 바야흐로 대 AI 시대가 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자신들만의 AI 서비스를 앞다투어 출시를 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 때문인지 많은 기업들이 우리 회사만의 AI 서비스를 개발하지 못하면 혹시 경쟁에서 도태되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을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웨비나를 준비했습니다. 아마 잘 아시겠지만 오픈 AI의 가장 큰 투자자는 마이크로소프트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챗 GPT를 자신들의 검색 엔진인 빙에 탑재한 빙챗을 출시를 해서 구글의 아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개발자 그리고 생산성 업무 도구에 AI를 접목해서 생산성을 올려주는 그런 다양한 서비스를 발표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어지는 세션에서 자세한 데모와 함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세션 시작하기 앞서서 준비된 이벤트 2가지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총 4개의 세션이 준비되어 있고요. 세션 하나당 퀴즈 하나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퀴즈를 세션 끝날 때마다 채팅창에 공개해 드릴 예정이고 모든 퀴즈의 정답을 다 맞춰주신 분들 중 12명 추첨해서 스타벅스 디저트 세트 기프티콘 드릴 거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세션 내용에 집중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개 세션이 모두 끝난 다음에 설문조사가 진행이 됩니다. 오늘 저희의 세션을 들으시면서 추가적인 SK CNC와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꼭 설문에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설문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 중 200명 추첨해서 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 드릴 거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준비된 이벤트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세션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의 주제는 Innovate with AI이고요. SK 주식회사 CNC 양준기 리더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또 뵙습니다. 네. 네, 오늘 저희 준비된 자료가 매우 많은 관계로 일단은 본격적인 이야기는 자료 보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SK CNC에서 준비하는 2023년도 첫 번째 애저 이머전 워크샵이고요. 네, 최근 들어 IT 업계의 큰 화두는 단연코 챗GPT, 그렇습니다.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맞고,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애저 오픈 AI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애저의 AI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한번 현재 시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자료는 맥킨지에서 발표한 2022년 AI 현황과 5년간의 리뷰라고 하는 자료에서 뽑은 자료인데요. 네, 1년 만에 2배로 AI 민간 투자는 증가를 했고, 음, 2014년 이후로 공정성 및 투명성에 관한 연구가 5배 증가를 했으며, 조직의 50%가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서비스에서 AI를 도입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AI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났으니까 돈이 모이는 거는 이제 당연하다라고 보는데 네. 두 번째 항목이 되게 인상 깊습니다. 공정성 및 투명성에 관한 연구가 5배나 증가했다. 그쵸. 과거에는 이런 거 별로 그렇게 안 하다 왔었는데 챗 GPT 보니까 되게 중요해진 것 같아요, 이런 거. 네, 맞습니다. 그 챗GPT의 그 등장으로 인해서 AI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바뀐 것 같고요. 저도 네. 생각이 많이 바뀌었는데, 네, 그 전에 뭔가 정해진 룰에 의해서 얘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판단하고 예측할 수 있다라고 보면, 네, 최근 들어 챗GPT를 사용하다 보면 특히 챗GPT4가 나온 다음은 더더욱 마찬가지인데, 네, 얘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고, 이렇게 가다가 정말 사람과 비슷한 인공지능이 나올 음.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거기에 대한 신뢰도 또는 과연 걔가 그 챗GPT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이 얼마나 공정하고 또는 뭔가 인류 윤리에 네. 인간 윤리에 네. 그 거슬리지 않는 네. 뭐 그런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네.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네. 다행히도 네. 이런 연구들이 5배 정도 증가됐다고 합니다. AI는 어쨌든 학습된 결과만을 가지고 그냥 기계적으로 답변을 할 뿐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런 답변들이 뭔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거나 그렇죠. 그런 어떤 윤리적인 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답변을 할 거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또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우리 인간이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거기에 대한 뭔가 이런 연구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들을 반드시 해야 되고 그런 연구가 뒷받침되지 않은 기술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네, 생각들을 네, 다 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지금 상황을 보면 우리가 이제 글로벌 팬데믹 상황이 한 2년 정도 지속이 됐었고요. 네. 사실 그 지난번 또 그 지지난번 그 지지난번에 사실 애저 이머전 워크샵을 보면 이사님이나 저다 마스크를 쓰거나 맞아요, 이제 맞아요. 마스크를 벗은 상황이 됐지만 네. 그 이후에 뭔가 좀
좀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네,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다. 않죠. 네.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 네. 에너지 가격 상승이 네. 굉장히 크고 있고요. 그래서 네. 올해 우리 뭐 3월달, 4월달에 전기비, 네, 전기료, 그러니까요. 네, 작년 가스비 겨울에도 엄청, 뭐 가스비 때문에 엄청 많은 그런 네, 말이 그렇죠. 있었는데 저희 이제는 또 전기. 네, 지금 뭐 2배, 3배 정도 내고 있어가지고 이런 네. 거에 대한 부담이 많이 되죠. 네. 그리고 지정학적 혼란과 공급망 혼란이라고 하는 아직까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네, 전쟁이 전쟁을 안 하고 있고 끝났어요. 뭐 세계 곳곳에서 아직도 전쟁의 위험이 도사리는 네. 상황이고 네. 그러므로 인해서 뭔가 패권이 바뀌고 공급망이 혼란한 상황이 되겠고요. 네. 근데 인재 부족과 인건비 증가는 늘 있었던 그렇죠.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럴 때 요런 상황이고 요런 이제 AI의 요런 이제 시장상을 봤을 때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해답을 AI로 좀 주고 음.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두모 위드 리스라고 해서 음. 마이크로소프트는 더 작은 자원 또는 더 작은 리소스를 가지고 음. 더 많은 일들을 해내는 것들을 이제 모토로 삼아서 네. AI를 거기에 적용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가장 흔하게 쓰이는 AI 유스 케이스 세 가지를 좀 뽑아봤습니다. 음. 첫 번째는 이제 EY라고 하는 회사에서 네. As a Form Recognition을 사용해서 계약서와 송장 데이터를 추출하는 음. 서비스를 이용해서 수작업 한 250K 시간을 절약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이런 예는 굉장히 많은데 이제 이사님 같은 경우도 예전에 보면 저희가 이제 뭐 영수증을 찍는다거나 네. 뭐 이런 것들 보면 뭐 네이버 영수증 이벤트 같은 것도 사실 보면은 우리가 영수증 입력하진 않죠. 그렇죠. 바로 사진 딱 찍어가지고 네, 거기 맞아요. 영수증을 갖고 와서 바로 인식해갖고. 해가지고 네. 그 가게나 또는 뭐 거기 무슨 상점에 음. 저희가 평점을 남기는 식으로 네. 뭐 그런 것들 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엔터프라이즈 들어오면서 수작업 시간을 많이 절약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ML을 사용해서 소비자 쇼핑 트렌드 파악하고 인사이트를 만드는 일들을 통해서 펩시코는 3배 정도의 시간을 출시 시간을 단축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요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 예전에는 그 각 상점마다 그 현장 전문가들이 보고 재고를 좀 파악한 다음에 주문을 했는데 네. 이제는 그렇지 않고 상품들이 출시가 되고 그 소비자가 얼마나 사는지를 다 실시간으로 파악을 해서 그 예측을 한 다음에 네. 그 예측된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재고를 그 상점으로 출하는 방식에 네. 그래서 시장 출시 시간이 3배 정도 빨라졌고요. 이게 되니까 뭐 로켓 배송 같은 것도 구현이 되겠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 아마 그 뭐 쿠팡 같은 회사는 굉장히 디지털 기업이기 때문에 그 네. 뒤에 보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어떤 제품을 사는지에 네, 따라서 다 아마 돼 있을 것 그쵸 같아요. 공급망들과 연결해가지고 네. 어떤 제품 어떻게 갖고 올지를 다 아마 판단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다음에 업셀과 크로스셀을 위해서 고객에게 정확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제공하는 챗봇을 통해서 네. 약 10밀리언 정도의 연간 비용을 절감했다라고 합니다. 프로그레시브라고 하는 회사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략 요 3개 정도가 가장 많이 흔히 쓰이는 케이스이고 요거는 어느 기업에서든지 아마 쉽게 볼 수 있고 또는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do more with less에서 do more는 어쨌든 일을 많이 하긴 하는데 사람이 직접적인 노력으로 들어가는 일은 줄고 네, 대신에 AI가 그 일을 도와준다라는 거로 보면 네, 그렇죠. 되는 맞습니다. 거겠죠? 그래서 그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사람이 하는 일을 줄여서 그 사람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뭔가 창의적이고 네. 정말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AI는 그런 식의 접근을 통해서 지원을 받아야만 기업에서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제 뒤에 나오는 얘기들은 계속 이제 요런 컨셉으로 이제 하게 될 텐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이크로소프트 인텔리전트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하는 영역 중에서 네. 일부분이 이제 AI 서비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는 AI 서비스나 뭐 데이터 서비스 이런 것들이 하나로 하나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네. 이게 통합돼서 각 영역에서 최고의 솔루션들을 다 통합하고 그다음에 사일로를 허물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기업의 비즈니스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지원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D365, 네. M365 파워 플랫폼으로 이것도 활용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텔리전트 데이터 플랫폼이라는 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수집한 그런 정말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 데이터를 다이나믹 365 ERP에 던져주고 네, 그렇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365 그 오피스 생산성 도구에 던져주고 그리고 그 두 가지들을 뭔가 편하게 자동화시킬 수 있는 파워 플랫폼에 던져줘서 이런 한 거대한 플랫폼을 운영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은 그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네. 얼마 전에 발표를 했는데요. 네. 그 동영상을 길지 않기 때문에 네. 보고 한번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보시죠.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동영상 보셨을 것 같습니다. PPT든 엑셀이든 이런 것들을 이제 막 AI가 스스로 막 만들어주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이 마이크로소프트 365는 뭐 개발자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만 쓰는 게 아니라 네. 일반 사용자도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네.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코파일럿을 보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것으로 네, 그렇게 알고 그러니까요. 있고 저도 사실 요거 보고 마이크로소프트는 AI를 이런 식으로 활용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거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네. 과거에 저희가 직장 생활할 때 보면 이런 뭐 파워포인트나 엑셀 잘 다루는 사람들이 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되게 인정받고 네, 그래서 그렇죠. 그런 사람들한테 일이 몰리고 막 네. 이랬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해야만 네. 뭔가 평가도 좋게 받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에도 김나영 매니저가 아, 굉장히 일을 예. 잘하고 있는데 네. 그 김나영 매니저가 요 동영상을 보더니 네. 자기가 이제 3배 정도 일을 해야겠다 그렇게 그러니까요. 얘기를 하고 네. 있습니다. 네. 이게 이런 것들이 발전한다고 해서 그런 일 잘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예를 들면 저희 뭐 팀원한테 뭐 1분기 매출에서 어느 회사에 어떤 식의 매출이 어떻게 했는지 좀 찾아줘라고 얘기를 했지만 네. 지금 로우 데이터만 있으면 네. 사실 그걸 코파일럿에 물어보면 네, 바로 뽑아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옛날에는 그거 막 해보려면은 잠시만요 한 다음에 한두 시간씩 막 데이터 들여다보고 그쵸. 막 이렇게 돌려보고 해서 찾았어야 됐는데 네네.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럴 필요도 없고 또 그걸 가지고 제가 만약에 저희 위에 있는 매니저한테 보고를 한다고 치면 파워포인트로 바로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요. 굉장히 대단한 서비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요때 딱 태어났었으면 야근 진짜 안 했을 것 같은데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진짜. 네, 아직까지 그래도 살아 계시니까 오래오래 사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이런 AI 변화의 시대에 같이 있다고. 네.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변화에 진짜 최전선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그래서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진짜 오래오래 살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이렇게 크게 세상이 바뀔 때 지금 한가운데 있다는 느낌도 들고 이게 이 변화가 어디까지 있을지 라는 것들도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큰 재미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요. 제가 그냥 상상만 하던 그런 세계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기대돼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네, 맞습니다. 많은 것들이 없어지고 많은 것들이 새로 생기고 그런 것들이 어디까지 갈까? 네, 그러니까요. 네. 건강해야 되겠습니다. 네. 결론은 건강이 제일 결론은 중요합니다. 건강이 여러분. 최고죠. 네. 마이크로소프트 AI 포트폴리오를 보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AI 포트폴리오는 엔드투엔드로 제공하겠다는 가장 큰 특징인데요. 다른 이제 CSP와는 다르게 마이크로소프트는 어플리케이션들도 많이 제공을 해주고 있고 여기 옆에 보면 윈도우도 있지만 엑스박스도 있죠. 그래서 엑스박스까지 포함하고 있고 그다음에 비즈니스 유저와 시티즌 데벨로퍼가 쓸 수 있는 파워 BI, 파워 앱스, 파워 오토메이트,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네,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라고 하는 서비스들이 파워 플랫폼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개발자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쓸 수 있는 서비스들이 세 가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이 부분이군요. 네, 그래서 요 세 가지 서비스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요 세 가지 서비스는 크게 이제 밑단에 있는 ML 플랫폼라고 하는 이제 애저 머신러닝. 그다음에 위에 있는 코그니티브 서비스, 어플라이드 AI 서비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요 코그니티브 서비스를 보면 우리가 보고 말하고 그다음 언어를 이해하고 의사결정을 내리고 그다음 오픈 AI 서비스까지 이루어지는 인간이 뭔가 감각에 의한 뭔가 인간이 인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코그니티브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매핑하고 있고 그 밑에 전통적으로 데이터 엔지니어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쓸 수 있는 머신러닝 플랫폼이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코그니티브 서비스를 결합한 보스 서비스, 코그니티브 서치, 폼 레코그나이저, 비디오 인덱서, 매트릭 어드바이저, 이머시브 리더와 같은 어플라이드 AI 서비스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데이터 과학자들이 이런 제일 밑에 있는 ML 플랫폼을 뭔가 이렇게 구축해서 잘 학습을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뭐 비전, 뭐 스피치, 랭귀지, 디시전 같은 이런 모델들을 실제 만들어 다음에 그걸 접목해서 우리만의 AI 서비스입니다. 내놔야 되는 건데 그걸 미리 다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그죠. 저희 회사도 보면 한 5년 전에는 이런 보스 서비스를 만들어서 판매를 했었습니다. 그때 보면 거의 밑단에 있는 스피치 랭귀지 또는 랭귀지의 API 또는 ML 플랫폼과 연결해가지고 서비스 제공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보스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나왔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특정 기업이 서비스를 개발하는 게 아니라 보스 서비스를 이용해서 그 도메인에 있는 지식을 가지고 붙여서 그렇게 개발하는 것이 요즘은 추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몇 년 전에는 챗봇을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큰 기술력이었는데 지금은 챗봇은 AI 그냥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을 해주니까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뭔가 산업에 특화된 챗봇을 만들어서 서비스할 수 있을까가 이제 중요해진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기술의 깊이보다는 그 비즈니스 도메인에 맞는 특화된 영역의 서비스가 점점 더 활성화가 되고 있고 사실 그래야만
이런 어플라이드 AI 서비스가 더 빛을 발하지 그렇죠.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AI 서비스 빌더 같은 그런 네네.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 많은 서비스들을 이제 그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직접 만들 필요가 없는 그런 시대가 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저 AI는 크게 세 가지의 음. 컨셉으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액세서블, 두 번째는 리피터블, 네. 세 번째는 트러스티드 앤 리스판서블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 액세서블은 환경, 데이터 스택, 음. 기술 수준과 관계없이 사용 가능한 AI를 의미하고요. 네. 리피터블은 획기적인 연구를 통한 자동화를 내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트러스티드 앤 리스판서블은 가장 안전하고 윤리적인 플랫폼에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씩 자세히 한번. 요 각각에 대해서 한번 네. 얘기하기 전에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회사들은 이제 포레스트 리서치에 의하면 네. 기술 의사결정권자의 84%는 AI를 통해 상당 기회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업계에서 경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AI를 구현해야겠다라고 네네네. 생각을 하지만 네. 또 50% 이상은 네. 조직의 어플리케이션에 AI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적정 인수를 갖추지 않다. 그러니까요. 그런 그게 제일 생각이 문제인 것 같아요. AI가 중요한 건 아는데 네, 그렇죠. 뭐 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안 돼. 네. 능력도 좀 부족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상태인 기업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보면 그러니까 대부분의 IT 기업들이 아닌 이상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하는 그런 전문 영역을 갖고 있지도 않고, 그렇죠. 대부분 IT 인력들은 그냥 전산지라고 부르는 어떤 뭐 개발자나 네. 또는 뭐 시스템 엔지니어 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기 때문에 네. 사실 이런 또 데이터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거나 이런 게 굉장히 부담이 되지만 결국은 CSP라고 하는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네. 이런 경우에는 그런 기업들을 위해서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당장은 뭔가 부족할 수 있지만 이 기술 속도가 굉장히 발전 속도가 빠르기 네. 때문에 네. 언젠가는 만족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과학자 같은 전문 인력이 없더라도 우리도 AI 서비스 시작할 수 있어. 그렇죠. 야, 너도 AI 할 수 있어. 라는 그쵸. 거를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도와주는 예, 그렇죠. 형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API만 쓸 수 있어 네. 면 AI 서비스 만들 수 있다. 네, 뭐 네. 이런 컨셉인 거죠. 네. 그래서 그 액세서블 AI라는 컨셉을 보면 어떤 환경이든 어떤 데이터 스택이든 그다음에 기술 수준이 상관없이 네. 사용 가능한 AI다라고 네. 얘기할 수 있는데요. 네. 그 애저에서는 하이브리드 솔루션으로 애저 아크 또는 네. 애저 스택 HCI라고 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애저 스택 HCI는 그 전산실에 있는 전산 센터에 그 렉을 직접 집어넣어서 네. 세팅할 수 있는 서비스이고요. 완전 이제 온프레미스에서 경리 환경에 쓸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걸 퍼블릭 클라우드에 연결한 서비스가 애저 아크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애저 아크를 통해서 온프레미스든 또는 엣지든 또는 퍼블릭 클라우드의 컨테이너에 유연하게 배포 가능하다라고 네. 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머신러닝 플랫폼, 그다음에 코그니티브 서비스, 어플라이드 네. AI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전문성 수준에 맞는 AI 서비스를 전부 다 제공해주고 있다라고 네.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기업에서 파이토치나 텐스플로우나 아니면 주피터 노트북, 네. ML플러 같은 이런 도구를 쓰고 있다면 이런 것들을 그대로 애저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디서든지 액세서블 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과거에 저희가 온프레미스에서 운영되던 애플리케이션을 뭐 클라우드의 컨테이너로 옮길 거야. 이거는 뭐 애플리케이션 현대화 프로젝트. 네, 그렇죠. 엄청 큰일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그런 것들을 크게 그렇게 고민하지 않고도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뭐 애저 스택 뭐 HCI 그거나 뭐 아크의 이 도움을 받으면은 아주 스무스하게 쉽게 배포할 수 있다라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하나도 힘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어 그렇진 않지만 네. 최소한의 노력으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리피터블 AI라고 해서 획기적인 연구를 통한 자동화 내장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동화가 되고 그다음에 계속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재현 가능한 머신러닝 워크플로우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네. 이제 MLOps라는 기능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MLOps는 그 개발 툴부터 그다음에 데보스 파이프라인까지 연결을 다 자동화시키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MLOps를 통해서 계속 자동화 재현 가능한 머신러닝 워크를 만들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바로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제공된 비즈니스 로직이 있고, 그다음에 사전 학습된 모델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바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ML 모델을 학습하는 단계가 굉장히 길고 오래 걸리지만 이걸 음. 70% 정도까지 단축시킬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컴퓨터 비전에서 음성 및 언어에 이르기까지 인간과 동등한 수준의 성능을 구현하는 최초의 AI 서비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사실 이 최초라고 하는 말들은 조금 뭐 듣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네. 현재 가장 앞서 나가는 AI 서비스의 회사는 네. 마이크로소프트라고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챗GPT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일 많이 투자했으니까 당연히 네. 요즘에는 그렇게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면 다른 업체에서 사실 그 AI의 키워드를 많이 갖고 있었는데 요즘은 맞아요. 네. AI 하면 마이크로소프트죠, 예, 이제는. 사티아 나델리를 생각하게 되죠. 네. 근데 지금 요 말씀하신 요 리피터블 AI의 어떤 기능이 효과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아까 이건 어쨌든 뭔가 모델의 학습부터 나중에 배포까지 네. 그 과정이 이제 많이 단축을 시켜주는 그런 거니까 네, 네. 학습 이전에 데이터셋을 만드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 데이터셋이 완벽하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요게 마저 빛을 발하는 네, 그런 거로 그렇죠. 봐야겠죠. 네, 네. 그래서 지금 보면 뭐 그런 서비스 하기 전에 뭐 데이터 레이크든 뭐 데이터 네. 웨어스 이런 프로젝트들이 먼저 진행이 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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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다 그렇죠. 데이터가 모이면 그걸 가지고 다시 네. 데이터를 막 학습시키고 하는 것들을 하게 되죠. 네, 알겠습니다. 네. 뭐 그거는 그거대로 별도의 솔루션들이 또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트러스티드 음, 리스폰서블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네, 앞으로 점점 사실 중요해질 것 같아요, 이 네, 부분이. 그런 데이터들의 안전성이 굉장히 네, 사실 뭐 의심이 되고 또 네, 걱정도 많이 되고 음, 또 과연 우리가 만든 서비스가 윤리적인가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의심이 됩니다. 네, 이제 뒤에 나오게 되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서비스들과 자체적인 규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이미 포춘의 500대 기업 중에서 84%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신뢰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웬만한 내노라는 대기업들이 이렇게 다, 네, 그렇죠. 발을 담그고 그래서 있다라고. 만약에 자기가 다수가 아니고 소수였으면 사실 네, 걱정이 되지만 네, 다수에 속해 있으면 네, 뭐 잘못되면 다 같이 잘못한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보안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네, 굉장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3,500명 정도의 보안 전문가뿐만 아니라 음, 여러 가지 서비스나 솔루션들을 만드는 회사들을 인수합병하고 있고 통합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어서 네, 이 보안에 관련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마 업계에서 음, 탑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앞으로 이 부분이 좀 더 많은 투자도 이루어져야 되고 연구도 활발하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저희 초반에 동영상 하나 봤었잖아요. 네네. 코파일럿. 근데 네. 그것도 제 생각에는 과거에 돌이켜 생각해 보면 엑셀 뭐 전문가 뭐 이런 사람들이 네. 되게 유명세를 떨치고 인정받을 수 있던 이유가 그 사람만의 노하우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였는데 그런 걸로 이제는 AI가 도와줘서 누구나 쉽게 구현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건데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사용하게 되면 어쨌든 모든 데이터는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에 있을 거니까 그걸 가지고 뭔가 학습해서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네. 들지만 나의 그렇죠. 노하우를 얘가 내 허락받고 가져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네네.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한 동의를 과연 받은 건가? 음. 라이센스 얻을 규정에 있는 건가? 거기에 대한 의문이 앞으로 계속 생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제 개인 데이터에 대한 뭐 보안이든 또는 그 사용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든 네, 관해 그런 것들은 계속 제기가 되고 있고 네, 예전에 아마 어떤 뉴스에서 봤을 때 그 나의 사진을 이렇게 분류해 주는 자동으로 분류해 주는 것도 네. 어떻게 보면 내 사진을 다 보고 있는 아,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내가 동의한 사진에 대해서만 그렇게 분류해주면 오케이. 네. 근데 저 아이폰도 갑자기 어느 순간 알람이 와요. 사진 앱에서. 그렇죠. 지난 뭐 1년간의 추억 네, 이러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뭔가 그럴싸한 걸 만들어주는 건 좋은데, 네. 오, 얘가 지금 내 거 다 들여다보고 있네? 라는 그런 그렇죠. 생각? 저도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의문이 들고 우리가 믿고 있긴 하지만 네. 정말 믿을 수 있나라는 고민을 계속 그러니까요. 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이 진짜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아까 우리가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윤리나 투명성, 네네. 공정성에 대한 부분이 네. 반드시 담보가 돼야만 이런 것도 이런 믿고 쓸 수 있겠죠. 그렇죠. 기업용 데이터가 아니라 사실 개인 데이터는 더 심각한 문제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또 기사를 보니까 그 챗GPT에 네. 개인정보가 담긴 얘기를 절대 하지 말고 그다음에 파일 같은 거 아, 올리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아, 네. 내가 예를 들면 어떤 테스트를 해본다고 해서 네. 예를 들면 회사 데이터에 엑셀을 올려서 뭐 분석해줘라고 하면 분석을 해주겠지만 아, 그렇죠. 그거 유출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유출되는 거 마찬가지죠. 네. 굉장히 보안에 이제 위험한 상황이 되는 네. 거죠. 네네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AI 개발자를 위한 서비스인 애저 코그니티브 서비스하고 네. 애저 어플라이드 AI 서비스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펴보기 전에 음, 아까 두머 위드 리스라고 하는 좀 키워드를 좀 생각해 보면 네.
이 어플라이드 AI 서비스와 코그니티브 서비스가 어떤 식으로 절약하고 있는지, 위드 리스하고 있는지를 좀 보게 되면 네. 공급망 및 재고 관리 시스템을 추적하는 소요되는 규정 준수 비용 60%를 절감한 아이서티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네. 회사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회사이고 한 60% 정도를 비용을 줄였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네드뱅크에서는 문의의 80%를 AI 채팅으로 처리해서 지원 비용을 90% 절감했다고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NHS의 BSA라고 하는 서비스는 종이 양식이나 처방전 이런 것 같은 문서 처리를 디지털화해서 신뢰도가 90% 정도 상승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네. 폭스바겐에서는 기계 번역을 통해서 40개의 언어로 번역된 10억 개의 단어로 전 세계 고객에게 서비스 제공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올스테이트라고 하는 보험 회사에서는 보험금 청구 전화의 자동 음성 녹취를 통해서 98%의 비용 절감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뉴스 케이스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더 네.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많은 회사에서 보면 이제 사실 고객 응대하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고객 응대가 대부분 짜여진 시나리오의 맞아요. 도세에서 만들기 때문에 네네. 예를 들면 내가 1번을 누르거나 2번을 누르거나 뭐 그런 이제 아주 초기 단계의 챗봇을 하고 있지만 네. 이제 챗GPT를 포함해서 이런 제너레이티브 AI가 나오게 되면 네. 만약에 내 규정, 내 회사의 보험 같은 경우에 내 회사 보험 규정, 그다음에 갖고 있는 그 사람의 보험을 요약을 해서 할 수 있다 그러면 사실 사람이 이렇게 직접 말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적은 네. 네. 돈으로 네. 다 구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저희 고객사들 중에서도 이런 것들이 어떤 시나리오가 있는지를 좀 많이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러한 류의 AI를 적용한 효과들은 이미 기업들은 많이 보고 네,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챗 GPT 이전에는 그냥 뭐 그랬었나? 잘 와닿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랬는데 챗 GPT 때문에 AI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아, 이게 진짜 정말 효과를 이미 많이 보고 있었구나. 네. 그럼 앞으로는 더 대단한 일이 벌어지겠네? 라는 그런 기대를 심게 해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뭐 이제 처음에는 콜센터를 통해서 전화를 받고 하다가 그러면 이제 콜센터 전화를 받으면 뭐 1번, 2번 이렇게 누르게 맞아요. 하다가 요즘 보이는 AIS라고 네, 해서 맞아요. 맞아요. 화면에서 볼 수 네. 있죠. 네. 근데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전화로 내가 얘기하면 그 의도를 알아듣고 거기에 맞는 답을 음성으로 해주는 그런 그러니까요. 서비스가 그렇게, 네. 충분히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되겠죠. 상담원 연결은 최소화하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보기엔 그 머지않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예, 애저 AI는 인텔리전트 데이터 플랫폼의 일부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네. 애저 AI를 통해서 모든 회사와 모든 산업을 위한 도구와 서비스로 이제 계속 대중화되고 있는데, 네.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이제 코그니티브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비전, 그다음에 스피치, 그다음에 랭귀지, 디시전 이 오픈 AI 서비스들을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책임감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신뢰 있는 그런 걸 바탕으로 구축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말로만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네. 계속 잘 그렇죠. 지켜지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네. 같고요. 그래서 애저 코그니티브 서비스와 어플라이드 AI 서비스는 머신러닝 전문 지식이 없어도 개발자가 AI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아까 이제 우리가 첫 장표에서 보면 위에 이제 비즈니스 피플이나 네네. 또는 시민개발자. 시민개발자가 아니고 이 밑에 보면 디벨로퍼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인데 이런 이제 어플라이드 AI나 코그니티브 서비스는 이제 개발자를 위한 AI 서비스라고 좀 되겠고요. 그래서 사전 학습된 맞춤형 모델을 많이 갖고 있고 그다음에 어디서나 배포 가능하고 그다음에 머신러닝을 굳이 알지 않아도 되고 그다음에 탁월한 보안 및 윤리적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믿고 쓸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이런 AI 서비스를 개발을 해야 돼 개발자 플러스 데이터 과학자가 필수였었는데 네. 이제는 데이터 과학자의 영역이 없더라도 개발자들이 이러한 AI 코그니티브 서비스를 가져다 조합하고 자기네들만의 서비스에 접목시켜서 별도의 AI 서비스를 짠 하고 내놓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 준다라고 그렇죠. 보면 되겠죠. 예,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애저의 이제 VNet이라든가 네. 아니면 애저의 이제 AD라고 하는 서비스와 네. 통합을 해가지고 네. 그 네트워크적으로도 격리가 되고 그다음에 권한을 받은 사용자만 접근을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다음에 고객 관리 키로 한번 암호화를 하고 네. 데이터는 내 거 쓰겠어라고 하는 것들 다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보안적으로 탁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저의 어플라이드 AI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이제 비디오 우리가 이제 보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애저 비디오 애널라이저가 되어 있지만 지금 애저 비디오 인덱서로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비디오 데이터를 주면 여기서 이제 메타데이터를 추출해가지고 네. 그 메타데이터를 가지고 인사이트를 얻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핵심이 되는 영상을 뽑는다든지 아니면 그 동영상에서 스크립트를 만들어낸다든지 진짜요? 네, 그런 것들을 비디오 애널라이저, 비디오 인덱서를 통해서 할 수 있고요. 1시간짜리 영상을 5분으로 요약해줘. 이런 게 되겠, 되겠네요. 네, 되겠죠. 네. 오. 지금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저 어, 그거 하고 있는데. 큰일 났네요. 근데 이제 어쨌든 텍스트를 가지고 핵심 키워드를 뽑아내고 요약하는 것은 잘 되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뭐 그것도 시간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올해는 그렇지 네. 않을까. 빨리 저만의 기술을 또 빨리 예, 다듬어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진짜 뭐를 해야지 될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내 일거리를 AI한테 뺏기면 자존심 상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희가 장표 이런 거 만들고 막 하고 문서를 만들고 하지만 네. 저도 얼마 전에 챗GPT에 뭐에 대해 설명해줘라고 딱 하니까 네. 너무 요약이 잘 된 그러니까요. 형태로 나와서 네. 이것도 전문가 서비스가 안 되겠네. 예. 맞아요. 저도 왜 이만큼 긴 글을 나는 여기서 그냥 핵심만 좀 뽑아서 그것만 알면 되는데 전체 글을 읽진 않고 네. URL 딱 던진 다음에 요약해줘 하니까 기가 막히게 요약을 네, 하는 거예요. 그쵸. 영문 블로그 페이지를.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AI 서비스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뭐 사람은 뭘 해야 될까? 뭐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뭐 바둑이나 뭐 스포츠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네. 대체되면 바로 대체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부릴지 그걸 연구하면 되겠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매트릭스 어드바이저는 그 시계열 데이터에서 어떤 이제 이상값들, 이상 징후 같은 예, 거를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네. 서비스가 이건 되겠고요. IT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도움 많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IoT 데이터에서 뭐 온도라든가 이런 거 쭉 습도 이런 거 쭉 오잖아요. 네. 그때 예를 들면 어떤 장비가 좀 이상하다라고 그런 판단들도 이런 이제 애저 매트릭 어드바이저 같은 걸 통해서 찾을 수 있겠고요. 그렇겠죠. 예지 정비도 가능하겠고요. 이게 있으면.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시나리오를 보면 거기에 뭐 이벤트 허브나 뭐 애저 여러 가지 서비스를 묶어가지고 그런 걸 탐지하는 그런 네.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네. 보스 서비스 이거 네. 뭐 다 아실 거고. 네, 이건 뭐. 폼 레코그라이저는 양식에서 데이터 값을 갖고 네. 와서 입력 작업을 자동 해주는 거 이렇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머시브 리더라고 하는 거는 우리 아마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를 쓰게 되면 네. 주소창 옆에 몰입형 읽기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 써봤습니다. 그거. 그거에 되는 사이트가 있고 안 되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래요? 그걸 딱 누르면 마치 웹페이지가 책을 읽는 것처럼 페이지가 나오거든요. 네, 좀 더 가독성 있게 보여주는 건가요? 네네. 마치 책을 읽는 것처럼 해주는 서비스이고, 요거를 네. 이제 애저 서비스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일반 명사 같은 경우 내가 인식을 해가지고 네. 밑에 그림을 같이 띄워줄 수도 있고. 그 글에 대한 이해력을 또 높일 수 있겠네요. 네네, 그렇죠. 네,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죠. 좋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저 코그니티브 서비스는 이제 크게 네 가지 볼 수 있는데 컴퓨터 비전, 그다음에 음성, 그다음에 구조화되지 않은 텍스트에서 음을 추천하는 언어 서비스, 네. 그다음에 강화학습을 통한 의사결정 서비스 이렇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요걸 이제 API로도 제공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SDK로도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개발자 자기 코드를 올 수도 있고 바로 STF 호출해서 쓸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비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사진을 딱 갖다 놓으면 네. 이제 오브젝트 딕션을 한다는 거죠. 마치 사람처럼. 네네네. 그래서 여기 보면 피처 네임이 오브젝트이고 스케이트보드하고 퍼슨 사람이 있고 스케이트보드가 있다. 태그를 달죠. 스케이팅, 스노우보딩, 네네. 그러니까요. 스포츠 이퀴먼트 어쩌고 달고요. 네. 디스크립션 달고 네. 그다음에 이미지의 디멘전을 달고. 사실 이거는 뭐 그전부터 많이 나왔던 서비스죠. 혹시 어도비의 파이어플라이라고 혹시 보셨나요? 아니요, 안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진짜 깜짝 놀란 게 이렇게 인식을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타이핑을 하는 거예요. 남자의 셔츠의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꿔줘 하면 여기서 그게 색깔이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스케이트보드 크기를 키워줘 바뀝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역시 잘하는 영역에서의 AI를 적용하는군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하더라고요. 예, 그런 거 보면은 이제 그 이미지 같은 경우도 요즘은 요즘 커뮤니티 보면 전부 다 AI 그림들이 되게 많이 올라오잖아요. 맞아요. 네. 네, 저도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네. 그게 굳이 예를 들면 뭐 웹툰을 만들다든지 아니면 그림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림들이 되게 잘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그 사람들이 어떤 상상을 하냐면 내가 스토리를 써주면 이게 이제 만화로 나오구나. 그렇죠. 더 나가면
이제 그 스토리가 영화로 되겠구나. 네네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과거에는 스토리 작가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그림 그리는 사람이 없어서 네, 그쵸. 그래서 웹툰화가 안 되는데 네. 이제는 그게 가능한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 이제 생각을 하는 것들은 인간이 이 기가 대체할 수는 없지만 네. 실제로 임플리먼트 되는 과정에서의 작업들 전부 다 그러니까요. 예, 이런 서비스 제공해주고 있지 네. 않을까. 아, 그런 식으로 대체돼야 됩니다. 그래야 네. 인간의 영역이 남아 있을 거니까요. 예, 그 다음은 재밌는 예, 음. 건데 요거는 이제 요거보다는 네. 그 다음 거를 좀 보시면 되게 네네네. 재밌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음성을 하나 That's 들려드릴게요. about how old 네. ours is. 보면 이게 혹시 뭐라고 들리셨나요? A, B, C 중에서 이게 원래 잘 안 들리거든요. 저도 이렇게 이제 저희 팀원들하고 들러봤더니 네. A를 찍은 사람도 있고 C를 찍은 사람도 어.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네. That's about how old ours is. That's about how old ours is. 실제로 말한 건 C죠. C. 이거를 누가 알아들었냐면 네. AI가? A가 더 잘 알아듣는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엄청 번잡한 그런 곳에 있어요, 사람이. 네. 그래서 거기에서 뭔가 전화 통화하든 뭐든 하는 네네. 겁니다. 그렇죠. 그랬는데 그런 잡음이 아무리 많이 있더라도 사람의 말만 또렷하게 딱 캐치를 해서 그거를 뭐 상대방한테 이렇게 자막으로 달아준다든가 이런 게 되겠네요. 그것도 가능하겠죠. 왜냐면 어쨌든 사람이 말하는 주파수와 이게 내 잡음들은 다를 거니까. 다를 거니까. 그런 기술들이 접목되지 않을까요? 어쨌든 지금 보면 사람이 알아듣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알아듣는 수준까지 올라왔다. 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 General Language Understanding Human Parrott라고 해가지고 네. 어떤 문장을 주게 되면 네. 얘가 여기서 사용된 용어하고 음. 그다음에 도메인별 용어를 식별할 수가 있고 음. 여기서 감정과 의견을 자동으로 감지해낼 수 있고요. 그다음- 이 문장을 적은 사람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네, 걸요? 네, 그렇죠. 그거는 사실 그전부터도 계속 하고 있는데 점점 정확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네, 정보를 탐색하기 위한 쉬운 질문과 답변을 추출하는 서비스, 퀘스천 네. 앤서링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야. 그다음에 컨버세이셔널 랭귀지 언더스탠딩이라고 해서 네. 자연어를 통해 사용자와 사용을 장려할 수 있죠. 이건 뭐 챗GPT와 같은 네, 서비스로 충분히 가능하고 있고요. 네. 네, 트랜슬레이터는 뭐 지금 번역 기능인데 이거는 이제 100개 이상의 언어와 심지어는 방언까지 번역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야,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희 수능 볼 때 언어 영역이 네.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화자의 현재 상태의 의도- 감정은 그쵸. 무엇인지 골라라 그쵸. 이런 거 그쵸. 나오잖아요. 네, 의도가 뭐냐? 네,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런 거. 이 사람의 의도가 뭔지를 네.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야, 이거 언어 영역, 이거 다른 식으로 출제가 돼야겠네요, 이제는. 예, 그래서 그 다음 거 보시면 또 놀랄만한 얘기가 나옵니다. 네. 여기 보면 네. 영어긴 하지만 네네네. 자, 네. 이 보면 이 advocated라고 하는 게 네. 나오긴 했지만 네. 요 they가 누구냐고 하는 거거든요. Who is they? 네. 지금 보면 요 they가 대체 네. 누구냐? 야, 완전 이거 수능 영어 문제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they가 시티 카운슬인지 아니면 더 데몬스트레이터인지는 사실 이 advocated 때문에 판단하거든요. 그죠? 폭력을 지지하는 사람이면 데몬스트레이터겠구나. 뭘 생각할 수 있죠. 정답은 데몬스트레이터죠. 네. 근데 만약에 네. 이렇게 바뀌면 오. The city council refused the demonstration of permit because they feared violence. 그럼 폭력을 두려워하는 네. 누구겠죠? 네. 시티 카운슬이겠죠? 네. 정답은 오. 요거를 AI가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야. 그래서 문맥을 파악한다는 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 수능 영어 문제 지문, 네. 이거 푸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걸 진짜 그 왜 SAT 점수를 챗봇이 더 잘 네, 받는다고 하는 게 그쵸. 진짜네요. 그 옛날에 보면은 저희가 단어로 그냥 인식을 했다 그러면 네. 이제는 문맥을 이해해가지고 야. 얘기를 해줄 수 있다. 그 정도로 수준이 많이 발전했다라고 보면 되겠군요. 예. 그래서 애저의 서비스는 사실 이런 뭐 네네네. 많은 그렇습니다. 상들을 받았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네. 다음 걸 또 보시면 네. 또 재밌는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퍼스널라이저라고 하는 건데 그 애저 퍼스널라이저는 개윤화를 해주는 건데 이게 굉장히 네. 단순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 극단적으로는 2개의 API만 또 호출하면 이런 퍼스널라이즈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보면 어떤 사용자가 엑스박스에서 게임을 하는데 이 네. 사람이 어떤 걸 클릭하고 뭐뭐를 했을 때 어떤 리워드를 주고 하는 것들이 네. 되게 하려고 그러면 네. 여기 나와 있는 화면처럼 네. 데이터 레이블링도 해야 되고 그렇죠. 모델링 트레이닝도 해고 그렇죠. 이터레이션하고 A/B 테스팅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네. 이 퍼스널라이저 갖고 딱 들어오면 네. 아주 쉽게 이거를 구현할 수 있다. 극단적으로는 2개의 API 호출하면 바로 개인화를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의
서비스의 데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 게임하는 뭐 저도 물론 이제 게임을 좋아하지만 그런 콘솔 게임 많이 하는 사람들의 1차적인 목표 중에 하나가 스토리 깨는 것도 있지만 네, 거기에서 주어지는 보상을 싹 다 획득하는 거. 네, 그게 그렇죠. 되게 중요한데 네네, 근데 그게 이미 다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달성률을 100%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네, 이거는 지금 개개인마다 그 플레이 스타일에 따라서 어떤 그 보상들이 다 달라진다라는 네, 그렇죠, 그렇죠,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뭐 플레이그라운드라고 해서 서비스 제공해 주는 거 보면 예를 들면 내가 어떤 화면을 딱 띄워줬을 때 그 네. 이미지를 보고 네. 끝까지 가면 1점, 네네네. 뭐 중간에 가다 멈추면 0.5점, 보고 바로 스킵하면 뭐 0.1점 이런 식으로 해서 포인트를 하고 리워드를 주는 형식으로 해서 점수를 쌓게 하고 그걸 가지고 다시 추천 서비스 연결해주는 야. 그런 간단한 서비스를 데모를 할 수 있는 사이트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게임이나 그런 관련된 어떤 게임들에 대한 몰입도 이게 훨씬 더 증가가 네, 되겠네요. 그렇죠. 사실 대부분 다 그런 걸 하고 싶지만 네. 사실 어떻게 구현해야 되느냐라는 엄두가 게 안 나는 엄두가 안 것 나죠.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와주고 있다. 애저 서비스가 이렇게 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애저 오픈 AI 서비스라고 이제 보면 얘는 이제 사전 학습된 대규모 AM을 통해 새로운 시나리오를 발굴하고 네. 데이터와 하이퍼 파라미터로 미세하게 조정된 맞춤형 AI 모델이고 유해한 사용을 감지하고 완화한 책임감 있는 AI를 제공하고 있으며 네. 역할 기반 액세스 제어와 프라이빗 네트워크 네트워크 보완을 하고 있다. 음. 이게 이제 애저 오픈 AI의 특징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사실 그 처음에 사전 학습된 대규모 AI 모델은 새로운 시나리오 발굴 요거는 이제 우리가 챗 네. GPT로도 가능할 거고요. 네. 그다음에 요 데이터하고 하이퍼 파라미터를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거는 애저 오픈 AI만의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아마 뒤에 또 우리 네, 세션으로. 세션에서 네. 보시면 되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유한 내용을 감지하고 완화하는 책임감 있는 AI를 내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애저 AI 서비스에는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애저 오픈 AI 서비스의 챗 GPT 모델은 사실 그 챗 GPT 모델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발표를 하면 한두 달 안에 이 애저 오픈 AI 서비스 이 챗 GPT 모델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범용 텍스트 입력 출력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어서 사용자가 특정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내가 그냥 말하는 것처럼 얘기만 해도 그걸 입력하고 출력할 수 있다는 네. 거고요. UX도 간단하죠. 바로 입력만 하면 되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 하고 있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 이렇게 이제 애저 오픈 AI 서비스는 크게는 4가지 정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GPT-3라고 된 거는 3.5가 포함된 우리가 흔히 알고 작년까지 있었던 그 3.5 모델이고요. 네. 요거는 이제 자연을 이해하고 생성할 수 있는 모델 이게 되고요. 코덱스는 자연어를 코드로 만들어내는 게 이제 모델이고, 네. 그다음에 달리는 이미지를 이미지. 만들어내는 거죠. 네. 그다음 챗GPT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서비스라서 네. 요 그림을 잘 보시면 그래서 프롬프트 상에 음. 내가 뭐라고 입력을 하면 네. 리스폰스가 틀리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GPT-3는 대답을 하죠. 네. We serve smiles with 네. every scoop 이라고 얘기하고, 코덱스는 코드로 네, 제너레이션을 네, 네. 합니다. 달리는 그림으로 네, 출력을 그림으로. 하죠. 챗GPT는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채팅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결과를 보고 싶냐에 따라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게 이제 그 기터 코파일럿이죠. 네. 아, 이거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도. 네, 그래서 이제 요 뒤에 이제 저희가 다른 세션으로 네. 만나보게 될 텐데요. 좀 더 자세하게 네, 볼 요 때. 기터 코파일럿은 개발자를 위한 보조 음. AI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이제 여기 모토가 너의 AI 페어 프로그래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나보다 잘하면 어떡해요. 그죠, 페어 프로그래머 잘하 하지만 이 사람이 나를 대체할 일은 없어. 그런 거죠. 그렇죠. 한 뭐 2만 원만 내면 되기 때문에 잘해도 그걸 내 지식으로 네. 포장만 하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보면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고 있죠. 내가 뭐 대충 입력만 하면. 그래서 아마 초급 개발자 수준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는 하더라고요. 중급, 고급 개발자는 아니더라도. 네, 네, 그래도 네. 그 정도만 해도 굉장한 거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파워 BI. 음. 이 파워 BI 얘도 이제 그런 내추럴 랭귀지가 들어가서 오. 여기 보면 그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뭐 입력을 하면 네. 얘가 막 자연어를 하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은 요 덱스 익스프레션을 얘가 만들어내 가지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임원 회의할 때, 네. 야, 이번 주 어디 매장 실적 좀 보여줘봐. 잠시만요 한 다음에 뚝딱뚝딱뚝딱 해야 되잖아요. 그쵸. 네. 근데 그게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마치 내가 임원 있냐? 그쵸. 이렇게 그냥 채팅으로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원하는 바를 바로바로 보여줄 수 있는 그쵸. 거니까. 네. 이제 아마 임원이 하게 되면 이제 보고자는 이제 없어도 되겠죠. 네,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런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애저 AI를 어떻게 시작하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네.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제로 투 히어로 in 4 weeks with 애저 AI에서
밑에 보면 aka.ms 음. AI 러닝 전이라고 하고 네. 있는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여기 네. 4주 정도의 코스로 해가지고 오, 체험을 해볼 수 있군요. 예, 마이크로소프트 런,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동영상 이런 것들을 보면서 4주 정도를 꼬박 하는 게 아닙니다. 9 to 6라는 게 아니라 아, 네. 4주 정도를 이렇게 하나 문서 하나씩 보고 뭐 네네. 따라가 보다 보면 네. 애저에 접할 수 자연스럽게. 있는 이런 네. 서비스 이런 것들 제공해 줄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자격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 비즈니스를 제안하는 사람들은 뭐 애저 AI 펀더멘탈이라고 해서 그 114K라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네. 따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애저 AI 엔지니어, 그다음에 음. 애저 데이터 사이언스 자격증을 따서 네. 뭐 내가 이런 것들을 좀 밸리데이팅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고 있고요. 네. 매번 이제 말씀드리는 이 AMMP 음.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AMMP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MMP는 어떻게 보면 어떤 파트너든지 수행할 수 없죠. 저희 SK 그렇죠. CNC와 함께 한다면 AMMP로 할 수 있다. 네, 이거 아마 이렇게. 지난번 영상 보시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아마 자세히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AMP는 이제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하고 현대화하는 모든 그걸 네. 위한 마이크로소프트 히어로 기업 음. 프로그램이고, 이거는 이제 파트너사들 중에서 몇 개 회사만이 지원 네. 가능한 프로그램이고, 이미 네. 저희 고객사 중에서도 두세 군데 업체가 이미 하고 있어서 이걸 가지고 한다 그러면 뭐 클라우드 사용료뿐만 아니라 전문가들 서비스가 붙어서 네.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AI 서비스에 대한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세션의 발표는 여기까지. 네. 네, 그럼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이어지는 세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